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농작물 재배보험 품목이 총 76개 품목인데, 그것이, 그 품목들이 과연 어떻게 피해를 구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큰 틀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떤 품목은 수확량을 조사해갖고, 뭡니까? 그것을 피해로, 그렇게 해서 피해를 산정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갖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생산비 보장 품목은 뭐라 그랬죠? 예,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 투입된 생산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쯤 순수하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뭡니까? 피해로 인정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 바로 생산비 보장 방식의 품목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안내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이론서라고 지금 현재 안내가 돼 있는 농구본에서 발표되는 이론서가 보면, 그럼 그렇게 막 정확하게 뭡니까? 학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보험 상품 판매할 때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을 그냥 오려붙이기 하는 식으로 뭡니까? 이론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전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적인 사항만 우리가 다 캐치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죠? 제가 어제 수확 감소 보장 품목도 20 몇 개 있고 생산비 보장도 30 몇 개 있고 막 이렇게 안내했잖아요. 70 몇 개 품목이 그렇게 크게 대분류를 해버리면 우리가 공부할 양이 팍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 한 개의 원리만 깨우치면 다 뭡니까? 그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 떠올리면. 그죠? 그래서 뭐죠?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하는 이 과목을 먼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이 과목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리만 여러분께서 깨우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과목 먼저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생산비 보장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뭐다? 수확 감소 보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단지 논작물, 밭작물 하고는 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수도 수확 감소 보장품인데, 과수는 달려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각각 수확량을 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수확 감소 보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 어렵게 그거를 떠올리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리고 양이 조금 이렇게 공부할 양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산비 보장 방식부터 먼저 이 보장 방식별로 이렇게 그것만 깨우쳐서 풀면 뭐죠? 이론서에는 분명히 보험금 구하는 산식, 피해를 구하는 산식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생산비 보장 품목의 지금 방식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똑같이 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듯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뭐다? 투입된 보장, 지금 이제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고, 그 투입된 비용 중에서 과연 얼마쯤 순수하게 피해가 났나? 그 한 개만 떠올리면 뭐 오늘 공부할 배무파당 단면시장이 아니야, 고추 브로콜리라든지 시설작물 버섯작물이 마법처럼 똑같이 풀려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원리를 깨우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확감소 보장품목 공부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뭐예요? 너무너무 쉽게 생산비 보장 30 몇 개, 수확감소 보장 품목 20 몇 개, 그 품목 딱 해버리면 총 76개 품목 중에서 공부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생산비 보장 무조건 놓고 15점 문제 한 문제 나오죠. 수확감소 보장 품목 무조건 놓고 2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 중에서.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 들어갑니다만, 이 15점 문제가 무슨 한 달 공부해서 15점 맞는 게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갖고 15점 문제, 한 문제 공부했구나. 여러분께서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제가 뭡니까? 실력 다지기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 우리가 공부한 지식이 과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해갖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진행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15점 문제 한 문제를 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되면 여러분께서 4문제 5문제를 공부할 겁니다. 아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께서 2차 시험 뭡니까? 시키면서 손해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돼요. 근데 60점 이상을 획득하려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께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소수점까지 다 공부한다고 해서 60점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넣고 뭘 내야 됩니까? 계산형 문제 15점 문제. 그것을 5문제 중에서
적어도 네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이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은 합격하는 겁니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갈로치기 문제, 단답형 문제 이런 거 그거 아무리 공부해 봐봐야 일단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항상 그 목표는 뭐다? 야, 이 생산비 보장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 계산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그거를 딱 여러분께서 딱 깨닫고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되죠? 그 시험 문제 풀 때 활용하는 법. 그까지만 딱 깨우쳐버리면 15점 문제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런 뭡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뭐 그 책에 있는 거 이론서에 지금 함축적으로 요약 다 돼 있어요. 그 내용만 알면 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슬라이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그거 그냥 막 제가 뭐 펜으로 짚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읽으셔도 충분하게 아이고 요거 중요하네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의미를 그것이 어떻게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한 건가 그것을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 오늘 왜 이것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 그 생산비 보장 배무파당 단매시장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 배무파당 단매시장을 왜 공부할까 그 뭐 또 이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배무파당 단매시장이 축제가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와야 돼. 왜냐면 맨날 똑같은 문제 지난해 나왔던 문제 또 내고 하면은 너도 나도 다 합격하니까 합격률은 절대로 이제 5% 이상 뭡니까 그 발생되지 않도록 5% 이하로 유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갑자기 메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더 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이 산식이 보면 피해를 구하는 산식도 다르고 그리고 지급보험금 산식도 달라요. 이거랑 배무파당 단매시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식이 다르고 다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린 거 생산비 보장 품목은 어떻게 구한다 피해를 구한다 보험사고 발생하면 얼마나 현재 생산비가 투입돼 있고 그 투입된 비용 생산비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됐는가 그것만 떠올리시면 어떻게 되죠? 배무파당 단매시장에 고추 브로콜리건 시설작물 버섯작물이 마법처럼 똑같이 풀리는 거예요. 산식 하나도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딱 깨우쳐주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품목 가서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공부하면 돼. 저는 방법을 안내드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그거 가장 큰 의미는 그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그러면은 과연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 제가 투입된 비용이 현재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고 그렇죠? 그 투입된 비용 중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었나 그거를 어떻게 이 배추, 무, 파당 단호박, 메밀, 시금치, 양상추, 그죠? 요런 품목들이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만 여러분께서 다, 캐치하시면 끝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이나 흘렀어요. 근데 이 8분이 뭐냐면, 얼마나 제가 간절하면, 제가 이렇게, 8분 동안 떠들겠어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추밭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면서 제가 배무파당 단매시장 떠들고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께서 그 품목조차 몰라도 상관없어. 왜냐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식만 정확하게 캐치하면 돼요. 왜냐면 생산비 보장 배추 품목이 하고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봐보세요. 만약에 감자 문제 내면은 수확감소 보장 품목 감자 이런 식으로 다 안내줘요. 이 감자는 수확감소 보장으로 풀라고 문제에서 다 제시줍니다. 그렇죠? 또 필요한 데이터도 우리가 조사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몰라도 다 뭐요? 그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장에, 시험날에, 어디 현장에 가서, 이 감자밭에 가서, 현재 그 감자가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그거 구하세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는 다 시험 문제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니까 왜 어떻게 주어졌고, 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네. 그러니까 그 위치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2과목은 뭐, 암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배추밭에 딱 갔어요. 생산비 보장 배추 분목에, 이 배추밭에 문제가 났습니다. 자, 이 피해를 구하세요. 그러는 거야.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현재 이 배추밭에 얼마나 생산비가 투입됐나. 먼저 그거 따졌죠. 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투입된 그 생산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100%는 피해, 다 생산비가 뭡니까? 손해가 난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게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멀쩡한 배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시장이 팔면은 생산비가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100% 피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거만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배추밭에 갔어요. 자,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확 직전에 가서 이 배추, 멀쩡한 배추를 다 캐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아이고 배추가 1000kg이 수확됐네? 이렇게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산비 보장 품목은 뭐예요? 수확량을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죠. 현재 그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나?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나 여기 그 투입된다를 조사할까요? 안 할까요? 배추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NH농협 손해보험이 이 배추 상품을 판매할 때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걸로 판매를 하지만 100% 투입된 걸로 그 계약자하고 그렇게 약정을 맺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그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그 경과비율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 경과비율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가피적 공식을 씁니다. 희한하게. 경과비율이 없어요. 생산비 보장인데. 바로 그겁니다.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고추밭에 사고 났다.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하는데 갑자기 사고 났어. 보험 사고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사고 났어 하면, 그러세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배추밭에 사고 났다고, 전화를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힘내세요, 선생님. 하고 그냥 전화 딱 끊어. 오늘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하질 않아. 왜 그러겠어요? 여기는 100% 인정해주니까, 100% 인정해주니까, 1000만원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이 보험가입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죠? 보험가입.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다 뭐라 그랬죠? 이미 평가해갖고, 농지가, 이 배추밭에 투입된 생산비가 1000만원 정도 투입이 될 거야. 이러니까 그 생산비를 보장해주니까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파악해갖고 보험을 가입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000만원이 투입될 거야 하니까 1000만원의 한도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배추밭에 사고 났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하고 힘내세요 하고 끊어버려. 왜? 1000만원을 일단 투입되라고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경과비율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제가 어제 강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제 1시간 강의했죠.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이 공부하는 다야, 다. 그게. 그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 이러고 나오지도 않는데 왜 1시간을 떠들었을까가 아니라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이 1000만원이 투입됐다고 다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언제 가서 조사하냐면 고추 브로콜리 채소작물 버섯작물은 사고 발생 직후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 가서 조사하냐면 수확 감소 보장 품목하고 똑같아요.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해. 그래서 이제 이론서의 수확 직전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수확 직전 아무 생각 없이 수확 직전 아무리 외워봐봐야 왜 그 수확 직전에 가서 하는지를 그 의미 진정 행간에 담긴 글 안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피해를 어떻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100%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야 1000만원이 투입됐구나. 여러분께서 수확 직전에 가서 배추밭에 가서 조사하면 이거 1000만원 투입됐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께 현지 조사서에 보면 이 배추밭에 현재 그 보험 가입이 얼마나 돼 있다 하는 것이 딱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보험 계약자 이름도 있을 거고 보험 가입 면적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이 현재 투입됐다고 인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경과비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만 구르면 여기 배추밭에 가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투입된 비용 1000만원 중에서 과연 얼마나 피해가 있었나 그만 두 번째만 구하면 되는 거야. 배물 포장 담배 시장은.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율,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피해율까지 다 끝난 거예요.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자, 그냥 사진으로 제가 또 올릴게요. 자, 사진으로. 요것만 여러분께서 이 사진 한 장만 기억해버리면 생산비 보장 품목은 피해율까지 다 끝난 거다. 예. 그 강의가 다 끝났어. 사실 시설작물, 버섯작물까지 다 끝난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 멀쩡한 거는 1000만 원이 피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고, 이거 배추 뽑아갖고 팔면은 생산비가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안 난 거잖아요. 피해난 건 어디에 실질적으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피해 면적을 딱 구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요 대충 보니까 한 그 총 이 면적 중에서 한 30% 정도 피해됐네. 그죠? 30% 정도. 그 1000스퀘어미터라면 300스퀘어미터가 피해 났다. 요걸 이제 피해 면적 해갖고 막 이렇게 그 이론서에 기술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피해 면적 하는 것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피해 났나 따질 때 300스퀘어미터. 예, 요게 피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300스퀘어미터가 다 피해 났습니까? 여러분 사진으로 봐보세요. 아니죠? 야, 요거는 100%, 요것도 100% 아니네. 뭐, 타 들어간 거 빼고 나면 그 안에는 좀 이렇게 뭡니까? 알박이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또 판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거 뭐죠? 예, 말려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을 때 시래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또 되니까 100% 피해는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얼마나 뭡니까? 피해가 난 날을 정확하게 산정할 때는 그래갖고 이론서에는 그걸 갖고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이렇게 뭡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에는 다 손해 정도 비율이 다 그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게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 배무파당, 단면시장 할 것 없이 다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뭐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 지금 현재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50% 정도가 순수하게 피해 났구나. 그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예, 맞죠? 그러면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50% 정도 피해 났으니까 그 산술적으로 순수하게 피해 난 면적으로 우리가 환산해 버리면 얼마가 피해됐을까요? 그렇죠. 150스퀘어미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2000스퀘어미터 중에서 150스퀘어미터가 순수하게 피해 났으니까 총 투입된 비용은 현재 그 생산비 보장 뭐라 했어요? 투입된 비용은 얼마나 순수하게 손해가 났나 그를 피해로 인정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150스퀘어미터가 순수하게 피해 났으니까 1000만 원 중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이 순수하게 피해가 났구나. 그쵸?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그것이 바로 피해율. 이게 되는 거예요. 15%.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금은 원래 뭡니까? 1000만 원 중에서, 그, 15%가 손해가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뭐다? 15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이 현재 투입됐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 생산비를 보장해 주죠. 1000만 원 중에서 현재 순수하게 150만 원 필요하니까 이 150만 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방식 고추, 브로콜리라든지 시설작물, 버섯작물도 바로 이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인데, 다음에 이제 그 피해율 사실까지.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내기부터가 뭐냐면은, 이제 이론서에는 주로 보면은, 우리 이론서가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이제 손해조사 방법도 당연히 알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시험 문제 현재 그 시험 문제 대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피해가 얼마인가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 그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저 우리가 이로서 750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 어디에 700페이지 넘어가 있는데 보면 그 뭡니까 지똥만한 그 자그만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해갖고 뭐 도표로 만들어 갖고 야 뭐 비율을 어떻게 구하고 뭐야 미보상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고 막 적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 여러분께서 읽어보셔도 일단 보이지도 않는데 중요한 게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뭔 얘기야죠. 그 중요한 것이 그 뒤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지 않아도 제 지금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이론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뭐냐면은 이제 그 조사 방법 이런 것이 이제 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 다시 한번 그 뭐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죠? 2차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된다? 계산형 문제 15점짜리 무조건 넣고 4문제 이상을 무조건 넣고 풀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 뭡니까? 그 합격의 그 원칙이에요. 그렇죠. 절대 뭡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뭡니까? 자명한 목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보면 5점짜리 문제, 갈로치기 문제도 가끔 이렇게 5점씩 배점돼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갖고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제 슬라이드는 다 만들었습니다만은 손해조사 방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요 실력까지의 강의 키워드별로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서 나온다까지도 다 제공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현재 제 강의를 들을 때는 뭘 생각하냐면 오직 계산의 문제를 풀 때 내가 필요한 지식 여러분께서 그걸 최우선으로 여러분께서 숙지하세요. 요 지금 수학 직전은 왜 제가 발표하겠어요? 예, 이거 뭐 갈로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죠? 예, 100% 예, 생산비 보장 생산비 투입된 걸 100% 지면제 투입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걸로 여러분께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게 계산형 문제 풀 때 필요한 지식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수학 직전이 나는 순간에 100% 뭡니까? 그 투입된 비용 100% 인정해 줄게. 그걸로 우리는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야만이 뭐죠? 계산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정가비율 막 이게 여기는 왜 정가비율 없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피적공 시장 대입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품목은 이렇게 제가 명조체로 이론서에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이런 뭡니까 책에 있는 거 그냥 막 그 문헌 그대로 도로록 해갖고 뭐 그냥 뭡니까 서브노트처럼 이렇게 뭐 정리해놔 버리면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또 명조체로 이렇게 이론 교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론 교재가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사고일자 조사 같은 거는 여기는 사실 이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일자 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면 수학 직전에 가서 그냥 조사하는데 야 사고가 몇 월 며칠 났지? 그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이론서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놨고 여기 보면 이제 피해 면적 조사, 손해정도 비율 조사 이거는 왜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수학감소 보장 품목은 손해 정도 비율 조사 같은 거 안 해요. 수확량을 조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은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보상하는 제 여부라든지 미보상 비율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품목이 다 이걸 해요. 뭐 과질 손해 조사 방식이건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건 다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정도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딱 하실 때는 공부를 하실 때는 계산형 문제 필요할 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 그걸 우선순위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계산의 문제를 무조건 놓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께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 자신 1차랑 달리 2차는요. 여러분께서 나 어떤 문제 간단하라도 풀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어버리면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뒤로는 저도 솔직히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 사인펜으로 번호 1번 2번 칠하면서 잘못 칠해갖고 불합격되니까 없는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 쓰는 거니까 그쵸?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지금 이론 교재에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정도 비율. 이제 바로 요게 이제 의미 아시겠죠? 이 손해정도 비율이 뭐다? 그렇죠. 예, 투입된 비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치 피해됐을까?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 그 조사를 요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책에. 그쵸? 예. 그러니까 요 안내를 이걸 모르더라도 어떻게 되죠? 계산형 문제 푸는 데는 하나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계산형 문제에서는 그것을 미리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 났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중고등학교 교실에 그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손해정도 비율도 문제에서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줘 놓고 문제 풀라 그러는데 그걸 못 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고 계산형 문제 필요할 때 필요한 지식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탁탁 떠올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 공부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막 외우고 있는 거라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에다 만들어 놓은 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손해정도 비율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갈로치기 문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 대비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문제도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런 거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후순위로 하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일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이 붙는 거는 무조건 계산의 문제 수학감소 보장 품목 2문제 농업 수익
안전보장 품목 한 문제, 그리고 또 시설물 같은 거 한 문제, 가축은 이 과목에서 지난해는 안 나왔지만 금년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벌써 5문제잖아요. 그리고 과실 손해보장도 어떤 품목이 나올지 몰라도 분명히 거기서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한 50% 될 거고, 그쵸?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 대비를 해버리면 큰 틀로 공부를 해버리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실 손해보장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품목별로 각각 구하는 방식이, 피해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산비 보장, 수확감소 보장은 무조건 놓고 금년에 나옵니다. 수확감소 보장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그거 나오면 그 수확감소 보장이 어떻게 우리가 그 뭡니까? 그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지식만 딱 그거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뭐 암기도 아니에요. 이해만 하고 있어버리면 풀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먼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요런 부분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실,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피해 면적에 따라서 해갖고 제가 교재다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도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 예, 공부를 하는데,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피해 면적, 에 대해서만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아요. 피해 나지 않은 면적도 수확량을 조사하겠죠. 왜냐하면 수확량, 그 해당 농지의 수확이 얼마나 됐나를 따지니까 정상적인 그 피해되지 않은 면적도 수확량을 조사할 거고, 피해난 면적에서도 보상하는 제로 피해났으면 어떻게 되죠? 수확량이 적으니까 거기서도 또 수확량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그 왜 조사하는지, 조사자상 면적이 뭔지, 표본구간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현재 그런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를 내질 않아요. 대부분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거기서 조사된 면적은 어떻게 구하고, 그게 이제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데이터, 제가 그 시험 문제에서 다 답을 다 알려주거나 한다고 제가 안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이해하는 거, 공식 외우고 하는 것이, 암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야, 조사되는 면적은, 그 수확량을 어디서 구하지? 아이고, 구하는 거, 그거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배모파당 단면시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 그죠? 그 수확 직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왜 수확 직전에 가서 한다?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투입된 비용을 전부 다 인정해 줄 거야. 그 의미를 캐치해버리면, 그 데이터가 보인단 말이에요. 주어진 데이터가. 예, 답을 다 알려주고 한다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그 말을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수학감소 보장 품목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하다 보면 또 너무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왜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수를 선정한다. 요것이 왜 중요하다면, 쉽게 말해서 피해 입지 않은 면적은 앞에 그 배추밭 사진 또 올려봐보세요, 여러분.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피해 났나 조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피해 난 면적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답을 다 알려드렸죠. 피해 난 면적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표본 구간을 또 선정하죠. 300스퀘어미터 전부 다 그냥 여기 몇 프로고, 손해 정도 얼마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300스퀘어미터 중에서도 또 일정 부분, 그죠? 표본 구간을 또 설정해갖고 아주 쥐똥만한 면적을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메밀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여기 이제 그래서 피해 면적에 따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과연 무엇을 갖고 얼마나 피해 났나를 조사하는가? 피해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표본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갖고 이제 조사하겠죠. 그죠? 피해 났으면. 배추 사진 여러분들 떠올리십시오. 지금 요거는 이제 메밀이니까 일부러 메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메밀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면, 이거 규격의 원형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끼 1m 구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메밀 같은 포기로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1m짜리 이렇게 사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답형 문제 나올 정도로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산형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손해 정도 비율까지 다 주니까. 그쵸? 예, 단지 그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쉽게 말해서 1과목, 2과목, 수학 감소도 공부하고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더 쉬울 텐데, 사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뭡니까 그 의미를 다르다는 것을 전달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방하고 가방하고 그 차이가 어떤 건지 또 아버지라는 그 의미도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좀 뭐라 그러죠?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생략하기도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과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뭐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메밀밀 타작물은 정상을 분류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병충해 같은 게 우리가 그 농작물 재보험에서 대부분 그냥 병충해 보상을 안 해요. 왜냐면 병충해 다 보상해주면 보험, 지급보험금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그죠? 복숭아 같은 경우도 세균 구명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만 병충해를 인정해서, 뭡니까? 그 보험금으로 인정하지. 대부분 품목들은 뭐예요? 병충해 피해 입었어. 보험사고 났어요. 아무리 신고해 봐봐야, 야, 그건 보상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고 그냥 아예 눈 하나 깜짝 안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충해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게 피해 면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피해가 아니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피해 면적이 아니라 정상 면적으로 분류한다. 이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런 글을 그 하나의 그 문장을 읽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큰 툴만 알면 이건 뭐 그냥 쑥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이런 걸 갖고 야 병충해 피해 면적, 병충해 피해 입지 않은 면적, 뭐 요거는 뭐 태풍이라는 피해 면적 이렇게 해갖고 이제 출제원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 있는 내용 그대로 짜잡게 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께서 그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이것이 굉장히 사실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폭풍이 불 그 뭡니까 내용입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그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1%도 안 돼요. 1%.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높고 이번에 또 합격률이 20%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로 출제돼 버리면 이게 굉장히 사실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미가 뭔지만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오늘 이제 뭐 강의가 처음부터 이제 지금 2차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 문제는 문제풀이에서 제가 내지를 않고 8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달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아셨죠? 그런데 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정상으로 분류한다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제가 여기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게 사실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뭐 진짜 나는 상상 문제가 나오면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재배 면적이 총 1000스퀘어미터인데 병충해로 피해를 입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병충해는 말이 피해 면적이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피해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면적 비율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걸 따질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배추밭 할 때 300스퀘어미터 피해 났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죠? 300스퀘어미터 피해 났는 거는 순수하게 뭐죠? 예, 보상하는 제로 피해 난 면적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병충해가 피해로 만약에 뭐 또 따로 200스퀘어미터 더 났다면 그는 뭐죠? 피해 면적이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피해가 얼마나 났지?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예, 면적 비율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면적의 피해가 얼마가 있었나 이거니까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이거는 피해가 아니니까 요 태풍으로 피하는 거는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났으니까 그 면적 피해율이 40%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요렇게 우리가 환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정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요게 보면은 기초사실 요거 잘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쉽게 말해서 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저희 갑자기 죄송합니다. 재파독 재정지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론서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은 혼란이 될까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처음에 여기 지금 메밀만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봐보세요. 기조사 시 100% 피해로 보험금 지급 완료. 아니 수확 직전에 한 번 지급하죠. 보험금을. 그쵸? 예. 생산비 보장은 딱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추브로콜리는 사고 발생할 때마다 조사해갖고 매번 지급하지만. 그쵸? 여러분들 그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2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쵸? 근데 기조사시 100% 피해로 보험금을 지급 완료 후 새로 파종한 메밀. 이거는 지금 뭐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뭐죠? 생산비 보장 품목이 새로 도입된 게 뭐 있습니까? 파종하는 품목은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시가는 품목은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다 지금 작년에 한 반 정도 도입됐다가 금년에 완전히 다 도입됐죠. 이론서에 그죠? 100%다 지금 현재 재파종 재정식 고추까지도 다 이번에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직 지금 이론서에는 메밀만 이게 있어요. 예, 이 의미가 뭐겠어요? 100% 피해로 보험금 지급 완료 새로 파종했다 하는 거는 재파종을 한 거예요. 파종을 했는데 피해를 입은 거야.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 다시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파종 보험을 지급하잖아요. 20% 그렇죠? 예, 이제 1과목에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20%를 지급합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예, 지급을 했는데 다시 이제 파종을 해야만이 지급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양파만으로 따져보세요. 당연하게 피해 면적을 다시 재정식을 해요. 양파 같으면 재정식을 하지 않으면 피해 면적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정식을 한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인정해갖고 재정식 보험을 지급했어요. 그렇게 지급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이게 진짜 폭풍불 문제입니다. 이거. 그런데 오직 지금 메밀만 있는 거야. 지금 양배추 이런 데는 없어. 예. 보장 대상과 무관하자. 결국은 다시 재파종했다, 재정식했다 하면 그것은 이후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장 대상과 무관하다는 거. 이게 폭풍불 문제라는 거 아시죠? 이번에 지금 2025년도에 이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배추, 마늘 거기도 당연하게 이런 내용들이 기술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보험금 지급하는 듯이 제가 그래서 지난 실력 따지기 강의 때도 예,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되는 품목은 뭐가 있더라? 시설 장부하고 시설물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약관에 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예, 고추처럼 고추는 사고 나서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절기면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론서에. 참 이게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장 생산과 무관한 작물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메밀을 재파종 보험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심었단 말입니다. 심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험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장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무관한 작물은 평가제라는 거야. 이렇게 정상으로 하면은 이게 병충해 피해 면적이 정상이니까 이거는 피해를 입지 않은 면적에서 총 재배 면적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거고, 이거는 평가제로 분류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얘기가 이거예요. 재배 면적이 똑같이 제가 잡았죠. 1,000만 원인데 재파종 보험금으로 한 200스캔에다가 피해를 입어갖고 이게 보험금이 지급됐어. 그죠? 재파종 보험금으로. 그죠? 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비율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되고 난 다음에 새로 당연히 심었으니까 지급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갖고 또다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칩시다. 예, 태풍 피해를 또 입었어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면적 피해를 따질 때는 어디 한다? 이것은 평가제로 분류하니까 정상으로 따지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죠. 이 재배 면적은 포함되어야 되는데 평가제로 하니까 그 면적은 아예 제외를 한 나머지 800스퀘어미터 중에서 얼마나 피해났나 이렇게 이제 면적 피해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제.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사고 나도 보험금 지급하는 거 아닌다? 재파종 보험 다시 이렇게 심은 거 다시 재정식한 거는 보장 대상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오직 지금 현재 이론서에는 2025년에 발표된 이론서에는 오직 여기만 메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밀만 그러겠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공부할 게 뭐예요? 배추, 무, 파, 당, 단매시 이거 단호박 이런 거 다 뭡니까? 거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 지급되고 있으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기술돼 있어야 되는데 메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화돼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넣고 또 합격률이 20%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있지 않습니까? 평가제로 분류한다. 요 갈로치기 문제 같은 거 여기는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아주 너무너무 민감한 내용이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또 다 뺏었습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하는 게 지금 뭐다? 예, 그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투입된 보장 생산비가 손해가 났을까?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데 뭐죠? 여기 배추 같은 거는 다 피해 면적이죠. 여기 보면 피해 면적. 이게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사실 2차 공부를 1년, 2년 하신 분들도 예, 뭐 생산비 보장 품목을 뭡니까? 그 조사로 가서 그 피해 면적만 갖고 조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수학함수 보상품목적으로 맨날 조사 대상 면적 거기는 뭡니까? 실미고수 그 외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적용해갖고 그냥 풀고 있으니 그냥 그 뭡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생산비 보장 문제 풀라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한 거예요. 얘 너무너무 쉬운 건데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그것만 떠올리면 끝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다 이렇게 피해 면적이 있다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같으면 이런 걸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걸 가로치기 문제로 사실 내야 되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은 이런 것조차도 낼 수준이 아닙니다. 아셨죠? 학자님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현직 손해평가사 그 손해사정사 이런 사람들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뭐 그런 식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 피해 면적을 안 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산비 보장 품목은 배추밭에 가서 멀쩡한 면적은 아예 조사할 필요가 없고 오직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안 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 면적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각각 품목별로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단호박이든 대파든 이렇게 요거는 뭐죠? 요거는 시금치네요, 그죠? 예, 뭐 그런 거 그리고 요게 시금치래. 죄송합니다. 요런 게 이제 뭡니까 시금치고 뭐 요런 것은 배추고 이렇게 각각 품목별로 좀 이제 특징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아주 뭡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풀 때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암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혹시 모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문제로 또 다시 지급해 드리죠. 그죠? 그럴 때 이제 8월달에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막 암기해 봐봐야 8월달까지 3개월 동안 계속 보면은 이제 암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암기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형 문제 15점짜리 4개 그건 무조건 이상 푼다. 그걸 목표로 두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암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 말 믿고 8월달에 가서 공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무 같은 거는 옛날에만 하더라도 이 10구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 뭐 쉽게 말해서 파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배추도 마찬가지 그렇게 작년 이론서 보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왜냐면은 파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하니까 10개가 파 10뿌리 갖고 캐가지고 조사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새로 다 신설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된 게 많지만 시금치 같은 거 많이 봐보세요. 조그만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m 간격으로 한 개를 선정한다. 그럼 만약에 10m 같은 거 몇 개를 선정하겠어요? 10개. 예. 10개를 가지고 시금치 10개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고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따로 설명한다고 해서 암기 팁을 해서 엄마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무조건 계산형 문제 우선적으로 먼저 풀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제가 작년에도 강의했지만은 단답형 문제 한 20-30문제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제가 딱 봐보면 아이고 우리 출제원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낼 거야. 예, 그런 것도 조키케처럼 제가 다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런 부분은 요런 것들이 이제 다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이제 여기 지금 뭡니까? 이게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6회부터 10회까지 중에서 3번이나 출제돼서 3번. 뭐가? 손해 정도가 뭔지, 손해 정도 비율이 뭔지, 요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갖고 3번이나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피해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시기 말해서 여기 이제 파밭이구나. 그래갖고 연서가는 59의 손해 정도 비율 조사 이렇게 해요. 우리 앞에서 기술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50%를 조사하는지 전혀 몰라도 계산형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면 요 손해 정도가 얼마다, 손해 정도 비율이 얼마다 하고 문제에서 주니까. 준다니까요. 아셨죠? 조사 방법 하나도 몰라도 돼. 근데 주는데 그 손해 정도로 주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손해 정도 비율로
제시를 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6회부터 10회 사이에 세 번이나 뭡니까? 그걸 모르면 틀려요. 왜냐면 그 하나만 몰라버리면은 결과값이 틀려지니까 15점 문제 같으면 15점 전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점 문제 요 하나가 2에서 15점 문제가 빵점이 되느냐 15점 만점이 맞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에 표시를 다 이렇게 막 명조체로 이게 제 이론서 이렇게 오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론서에다 이렇게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거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손해 정도라고 이렇게 많이 손해 정도 만약에 30%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그를 몇 프로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40% 적용해요. 40%. 손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21%에서 40%는 손해 정도 비율이 40%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90% 손해 정도 90% 하면 어떻게 된다? 81%부터 90% 구간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것은 무조건 놓고 손해 정도 비율을 100%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지문에서 뭡니까? 문제에서 손해 정도 비율이 50%야 했습니다. 50%. 예, 60%가 아니고 50%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는 손해 정도 비율이 50%라는 거는 그대로 그냥 손해 정도 비율 5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요걸 아는지 모르는지 갖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교재다 이렇게 다 새로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요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이 이제 새로 이렇게 뭡니까? 최근에 이제 도입돼서 기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출제원들 수준에서는, 요런 것들을 출제하기를 아주 좋아해. 제가 딱, 뭡니까? 출제 문제 딱딱 보면,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냈구나. 야, 이분은 참 이 문제는 진짜 정말 내가, 이분 보면 내가, 리스펙트 합니다 하고 진짜 정말 뭡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훌륭한 문제구나. 이분은 진짜 정말 보험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진짜 정말 뭡니까 손해평가사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셨구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로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이 5점짜리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거. 5점짜리가 무조건 단답형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바로 이런 문제가 5점짜리 로 출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표본 구간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 얼마나 피해 났나? 피해 면적 중에서 그걸 조사할 때 피해 면적 300스퀘어미터 전부를 조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표본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구간을 설정하면 한 구간에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지금 10개짜리다 하니까 10개로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 같은 거 아마 10개로 할 겁니다. 그렇죠? 무 같은 경우는 10개로 조사한다고 이제 이론 교재에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구간 한 구간에서 무 10개를 딱 조사해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멀쩡해. 피 하나도 안 입었어. 20% 피해 났어. 한 개 있네? 40% 피해 났어. 우리 배추만 떠올리시면 돼요. 배추 이렇게 해갖고, 배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표본 1항을 선정해갖고, 그 한 1항에서 배추가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렇게 이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10구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론서에 적힌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몰라도 손해 정도 비율은 줄지만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60%짜리인지 40%짜리인지 사실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현장에 가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된다. 왜냐면 80%짜리야 하고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값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있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것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버리니까 100%짜리가 한 개구나. 이래갖고 총 10개가 이렇게 조사되고, 두 번째 구간에서 이제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10구를 이제 뭡니까? 표본 구간이 10뿌리가 한 구간이잖아요. 그걸 조사하니까 여기는 또 멀쩡한 게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예, 이 조사돼서 세 번째 구간도 이렇게 조사하고 네 번째 구간도 이렇게 조사됐어.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뭡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 얼만가?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그 방식을 이제 이렇게 안내해 준 거예요. 도표로. 그러면 이렇게 다 조사되고 그러면 요 네 구간에 총 100%짜리 피해 난 게 따지면 하나, 둘, 네 개, 두 개 하면 몇 개요? 8개. 예, 8개가 피해 난 거야. 그쵸? 그러면 80%짜리는 몇 개? 2개, 3개, 4개가 피해났네? 그러면 4개가, 80%로 4개가 피해났으면 순수하게 몇 개 피해났습니까?
4파에 30이 하면 3.2기가 순수하게 피해났잖아요. 그쵸? 바로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뭡니까? 순수하게 피해가 몇 개 났나 따지는 거야. 여기도 하나만 더 볼까요? 자, 60%짜리가 하나, 둘, 넷, 다섯 개가 피해난 거야. 아니, 60%로 5개가 무가, 뭡니까? 무 한 뿌리가 한 60% 정도 피해났어. 그런데 5개가 피해나면 어떻게 되죠? 순수하게 피해난 건 몇 개요? 6, 5, 30 하면 3개! 그죠? 5개 피해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머지 뭐죠? 40%는 멀쩡하니까 40%짜리가 5개는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죠. 그거는 피해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정도비 얼마나 피해났나를 100%또 따진다 그랬잖아요. 피해 면적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손해정도비를 따지는 건 뭐다? 예, 그렇죠. 그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났나를 뭡니까? 이렇게 표본규환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조사해 봐 보니까 순수하게 피해난 게 몇 개다? 한 5개, 8개, 11.2개, 그 다음에 요 8개, 19.2개네요. 그죠? 19.2개가 순수하게 피해가 났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19.2개가 피해가 몇 개 중에서 피해가, 19.2개가 피해난 거예요? 요 표본수는 몇 개예요? 40개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9.2 나누기 40 해봐버리면, 아이고, 48%가 피해났네. 그러니까 손해정 비율이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50% 그러면 그대로 50% 적용하고, 48%하면 그냥 순수하게 48% 적용하면 되는 거야. 단지 뭐다? 앞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손해 정도라고 나올 때는 손해 정도 48% 이럴 때는 손해 정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60%. 예. 그거만 여러분께서 딱 뭡니까? 시험 문제 필요한 지식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 요렇게 요 비율이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 하는 것은 요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 데이터를 전화놓고 손해 정도 비율을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딱 5점짜리 문제 내기 좋겠죠. 그렇죠. 예. 요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한 게 실질적으로 뭐겠어요? 배무파당 감매시장 생산비 보장 품목, 투입된 비용 중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인데 배무파당 감매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조사됐나니까 결국 똑같더라. 그죠? 예. 투입된 비용은 배무파당 감매시장은 100% 인정해 줘 버리니까 생산비 보장 오직 뭐만 하면 된다?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지금 그것만 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마지막에 도표도 뭐죠?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구하는 뭡니까? 도표였잖아요. 그죠? 표본구간 내구간 중에서 얼마나 20%짜리가 몇 개 있고 40%짜리 따지는 것은 결국 뭐다? 얼마나 피해 났나를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알고 계시면 오늘 공부한 지식이 어디에도 필요하다? 그렇죠.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거기는 뭐만 더 하면 된다? 그렇죠. 언제 사고 났나? 예. 투입된 비용 중 얼마나 투입됐나? 예정된 보장생산비 중에서 거기서 공부하려고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부담금, 시설작물, 버섯작물. 이제 손해보면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쵸? 예, 전품목이 다 차감하는데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살만 붙여버리면 그냥 생산비 보장품은 어떤 품목이 나더라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뭡니까? 손해조사는 어떻게 한다는 걸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다 끝났죠. 그러면 요 피해율, 이 피해율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얼마나 보험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서 얼마나 피해 났나를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쵸? 수학감소 보장품목 피해나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이 피해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해서 복분자 가수원이 피해났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얼마나 피해났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즉 이 피해를 다 구하도록 되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피해라고 생각하면 좀 괜히 그냥 머리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다? 얼마나 피해났나라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바꿔버리십시오. 아셨죠? 얼마나 피해났나? 오직 하나 우리는 뭐예요? 수학감소 보장도 얼마나 피해났나? 뭡니까? 복분자 가수원도 얼마나 피해났나? 오직 그것만 떠올려서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피해났나를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수학감소 보장 품목은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고,
예, 생산비 보장 품목은 얼마나 현재 보장 생산비가 투입돼서 피해가 났나,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 강의가 사실 벌써 다 끝나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그래도 사안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볼 겸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피해율 산정 방법으로 따로 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